짐 다 풀고 나니까요. 알고 보니 그 집 주인이 따로 있었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 집이 비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입금했는데 막상 이삿짐을 풀던 중에 듣게 된 말입니다. 거기 이미 누가 살고 있답니다. 그제야 연락이 끊긴 집주인, 가짜 집주인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중개사 명함까지 보내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개사가 껴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죠. 이건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어제의 뉴스이고 오늘 누군가가 겪고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간 부동산 상담과 주택 분쟁 사례를 다뤄온 현장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릴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사기의 실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겪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빠릅니다. 정보도 많고 거래 방식도 다양해졌죠. 집을 구하러 중개사무소를 일일이 돌지 않고도 중고거래 앱만 열면 수도 없이 많은 매물이 쏟아집니다. 사진도 잘 나와 있고 가격도 중개사보다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직거래하면 수수료도 안 낸다고 하니 더 매력적이죠.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집 구해요. 직거래가 더 저렴하고 빠르대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 자녀의 전셋집을 알아보실 때 혹은 혼자 사시는 분이 작은 방 하나를 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편하게 집을 구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편함 속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사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2세가 된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중고거래 앱에서 조건 좋은 원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깨끗했고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이 직접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톡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어쩐지 말투도 깔끔하고 친절했습니다. 부동산 안 거치고 직거래하면 수수료 안 내셔도 돼요. 등기부등본 보내드릴까요? 신분증도 첨부해드릴게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요. 심지어 공인중개사 명함까지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보낸 서류엔 주소도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 주소와 등기부 내용도 일치했습니다.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 아버지는 보증금 1,500만 원과 월세 5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틀 뒤 이삿짐을 들고 간 날 아들이 짐을 푸는 와중에 이삿짐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스 냄새가 이상한데요. 그리고 누가 살고 있던 흔적이 있는데요. 이상하다 싶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거니 꺼져 있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더니 그런 중개는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확인한 끝에 그 집은 이미 1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분은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들 결혼자금으로 준비한 돈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묻죠?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난 꼼꼼하니까 속지 않아. 서류 다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사기꾼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요즘 사기는 예전처럼 거칠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게 만들고 확인하게 만들고 직접 찾아보게 한 다음 그 모든 과정이 진짜인 것처럼 연출된 허상 속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 집주인이 보낸 서류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조작된 것이었고 명함은 실제 존재하는 중개업소에서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전자계약서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유사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허위 문서였습니다. 경찰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기는 너무 교묘해서 형사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고요. 그러니 일반인 입장에서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러한 피해가 2024년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직거래로 인한 피해 접수는 수만 건을 넘겼고 그중 대부분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거래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물을 등록하는 게시판만 제공할 뿐입니다. 누가 올리는지, 실제 집주인인지, 위조된 서류인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사용자, 바로 여러분에게 떠넘겨져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이건 단순히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당하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허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터 이 영상을 통해 사기꾼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조작하는지, 그들의 수법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보험보다 먼저 챙겨야 할 지식입니다. 노후를 위한 모든 계획보다 앞서야 할 정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계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송금하고 이삿짐까지 다 옮겼는데 그 집은 계약한 대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의 삶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신분증도 받았고 계약서도 전자 방식으로 깔끔하게 작성됐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등기부등본까지 있었는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사기꾼은 웃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사기꾼은 요즘엔 시간을 씁니다. 돈보다 정성과 인내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심리, 확신을 갖고 싶은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기꾼이 보내준 등기부등본은 실제 주소로 발급된 진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 정보를 토대로 이름을 위조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게다가 명함까지 진짜 부동산처럼 조작해 보냈습니다. 서류는 한치의 오타도 없었고 중개사 명함에 적힌 주소와 연락처도 실제로 운영 중인 부동산의 것이었습니다. 실제 부동산 이름을 도용한 것이죠. 심지어 전자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정식 서명과 도장이 포함된 계약서를 보내며 신뢰를 끌어올립니다. 대화는 정중하고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바로 보내줄게요. 이 문서도 첨부해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오갈수록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안심합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다 확인했잖아. 서류도 있고 중개사 명함도 있고. 이런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사기꾼은 결코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조건 괜찮으신가요? 바쁘실 테니 온라인으로 계약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신분증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천천히 신뢰를 얻은 뒤 마지막 순간에 통장 계좌를 보냅니다. 그리고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그 계좌는 사라집니다. 연락은 두절되고 번호는 폐기됩니다. 모든 흔적은 사라지죠. 이런 사기는 단순한 감쪽 같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상황 안에 사람을 가둬두고 그 안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유도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류도 받았고 명함도 있었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니까요. 그 과정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신중했던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 겁니다. 요즘 사기는 조심한 사람이 오히려 잘 당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덜컥 결정하는 사람보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믿고 더 크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한 근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괜찮겠지. 명함도 있으면 진짜겠지. 계약서도 전자문서로 작성했으니 이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지막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계약서를 받았을 때, 명함을 건네받았을 때 이건 진짜겠지라고 안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기꾼은 그 순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안심은 곧 입금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말도 참 반듯했고요. 중개사라더니 명함도 보내줬고 뭐든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고 알고 보니 모든 서류는 위조, 명함도 도용, 계좌는 대포통장이었습니다. 그분은 10년간 모은 목돈을 단 이틀 만에 잃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직거래, 사기 관련 피해 접수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 게시판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올릴 때 본인 인증을 권고한다고는 했지만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즉, 지금도 사기꾼은 아무런 제재 없이 매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알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은 눈 감고 있고 법은 느려 터졌으며 피해자는 조용히 울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에도 에스크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짜리 집 계약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노후 자금이 한 가정의 시작이 이렇게 허술한 구조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하더라.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바뀐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건 바로 확인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집 저렴하고 괜찮아요. 바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명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5가지 핵심 확인 단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단 3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그 5가지 기준이 앞으로 여러분이 계약서를 마주할 때마다 무엇을 먼저 봐야 할지, 어떤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죠. 기재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죠. 서류까지 다 확인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보가 아니라 지금 이 구조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 자체가 조심성 없는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신뢰한 사람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디지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떼고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보내며 중개사 명함도 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톡으로 이야기 나누고 주소만 입력하면 수백 개의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죠. 이 모든 게 지금은 당연한 거래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손에 쥐어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직접 찍으면서 사람을 믿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류만 보면 안심하고 사진만 봐도 계약을 결정하고 계좌번호만 받아도 돈을 송금합니다. 이건 단지 세상이 편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건너뛰고 문서의 모양만 보고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위조된 신분증, 도용된 명함, 복사된 계약서 양식. 이 모든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그걸 받아본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처럼 보이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는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의 눈에 달려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부도 플랫폼도 누구도 대신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들, 그 안에 올라온 매물이 진짜인지 확인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하냐고요? 답은 없습니다. 거래를 올린 사람의 신원은 대충 인증되고 등기부등본은 요청하지도 않으며 위조된 자료가 오고 가도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본인 인증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누군가 안 지킨다고 해도 처벌이 없으니 플랫폼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선 사기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구조의 맹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매물을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이 믿는 건 서류의 모양이며 거래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가 생겨도 책임질 곳이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확인보다 속도를 택하고 대면보다 편함을 택하고 신중한 판단보다 믿을 만해 보이니까라는 인상을 더 우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증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기 시작했던 적, 신분증 사진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적, 계약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글자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는 이유로 그냥 넘겼던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서서히 확인하는 법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기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확인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신뢰를 가장하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기다립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접근해오면 막을 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의하세요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불안해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의심해야 하는 지점, 그리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그 전에 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지 개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가 그만큼 느슨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면 우리는 더 이상 당한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5가지 핵심 확인 포인트, 실제로 피해자들이 놓쳤던 결정적인 단서들,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의심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상황이 오면 그 의심을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고, 서류만 잘 보면, 명함만 확인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세요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집을 내놓았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확인 포인트는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수칙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보내준 이미지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집 주소만 알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해서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 등본에 적힌 소유자의 이름이 계약하려는 상대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정보입니다. 명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나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와 연락처, 사무실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함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도용된 정보가 아닌 실제 운영 중인 사무실인지를 확인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입금 계좌입니다. 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그 계좌 명의가 집 소유자와 다르다면 단 한 번이라도 망설이셔야 합니다. 가족 명의입니다. 사업자 통장입니다. 라는 말은 경고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거래는 그 자체로 의심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만 보고, 영상만 보고, 말로만 듣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현장을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집 상태가 설명과 같은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가능하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몇만 원 아끼겠다고 직거래를 선택했다가 몇 천만 원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면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 분들 중엔 이런 지침을 알고 있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상대 앞에서, 나를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집 계약은 두 사람이 함께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꼭 함께 검토하시고, 주변 지인이 있다면 계약서라도 한번 같이 봐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 대신 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계약을 진행하셨거나 입금을 마친 상태에서 불안함이 생기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예금주 명의가 다르다면
입금된 계좌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다면 경찰에 사기 의심 신고를 바로 하시고 대포통장 의심 계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이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혹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소개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계약서, 조항 확인하는 법, 중개사를 통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매우 현실적인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년층이나 초보자를 위해 부동산 계약 과정을 도와주는 오프라인 서비스도 많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전자계약을 대신 도와드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번 물어보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바로 이번 주에 계약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혼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단 한 번이라도 이건 괜찮을까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감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집 한 채가 노후 전체를 걸고 준비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내 아이의 출발선이고 내 부모의 마지막 안식처일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타인의 거짓말 하나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이 영상이 작은 기준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고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기를 막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사기를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사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을 함께 키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